5월 5일 월요일 광명 특성급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권승철입니다. 전에는 좀 무난하게 경주가 마무리가 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특성급 15라운드 황승호의 뒷자리 황인혁이 꿰차고 힘을 썼습니다. 결국 황승호의 후미는 공태민이 막혀나가면서 정하늘까지 넘어서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의외로 상당히 좀 좋은 결과로 이어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나머지 경주들 무난하게 마무리가 된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금일 광명 특성급 14하고 15라운드가 다소 좀 접전 양상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면서 13라운드는 자전거 고장으로 결승까지 못했었던 황승호가 인정받을 수 있는 편성, 16라운드는 아무래도 502승 도전하고 있는 정종진이 아무래도 유리한 편성, SS반서들인 인천이나 양승원과 호흡을 맞춰 나갈 가능성이 매우 높은 편성 견주란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지종원한테 좋았었던 선수들만 말씀드리면 김시우, 양승원, 손재영, 김옥철, 박진영 선수의 몸 상태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김시우, 양승원, 손재영, 김옥철, 박진영 선수의 몸 상태가 매우 좋았었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광명 특성급 13라운드부터 한 라운드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최근 들어서 조회수는 늘어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시청만 하시고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기왕이면 구독까지 함께 해주신다면 방송 제작에 큰 도움이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광명 특성급 13라운드 부터 한번 설명을 할 텐데요. 황승호가 금요경주에서 자전거 고장으로 상당히 좀 아쉬움을 남기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결승까지 못하면서 최종구는 자전거 원인 제공으로 실격 처리를 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전일 직선에서 여유가 있었던 황승호, 정하늘 활이 나가면서 짧게 가져갔었죠. 후미는 공태민이 쫓아나섰습니다. 황승호하고 공태민의 동반 입상 상당히 좀 좋은 결과로 이어지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컨디션만큼 놓고 본다면 황승호가 월등합니다. 결승 가면 적어도 3차권 안에는 충분히 노려볼 수 있었던 황승호, 아쉬움이 큰 상황인 것 같습니다만 그래도 편성면에서는 여유가 있습니다. 석혜윤, 정하늘, 과거 김포팀 정재원과 호흡을 맞춰 나갈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정재원하고 친구 사이라는 점에서 황승호가 정재원 챙겨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 석혜원도 그렇고 정하늘도 그렇고 시속감이 상당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황승호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석혜원이나 정하늘을 활용해 나가는 견주 펼쳐 나갈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석혜원이 힘을 씁니다. 황승호가 몰가하고 정하늘하고 정재원이 쫓아 나서는 견주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황승호가 김포 나온 이후로 항상 지종훈련 때 보면 수성팀 선수들과 적극적인 연대권 펼쳐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금요 경주 때도 공태민보다는 수성팀 선수와 호흡을 맞춰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었죠. 이번 회차 석혜원 다소 좀 아쉬움을 많이 남기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하지만 전일 보니까 시속감 괜찮았습니다. 석혜원이 힘을 쓰면 황승호가 철저하게 짧게 가져가면서 지켜줄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석혜원이 힘을 쓰고 황승호가 몰고 와서 짧게 가져가는 작전 가능하다 말씀드리면서 직선에서 좀 세게 넘어가게 된다면 정하늘도 금요 경주하고 토요일 경주 상당히 좀 무기력한 경주년 펼쳐 나갔습니다. 전일도 좀 걱정을 했습니다만 전반적인 시속은 괜찮았어요. 때리면 버팁니다. 황승호가 몰고 가서 정하늘 활용해 나가면서 짧게 수입해 나가는 작전 충분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득점은 정하늘이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석현과 혁권 먼저 생각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상황이라는 점에서 황승호, 석현과 동반 입상 단연 돋보이는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이들 중심으로 3복승은 안정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정재원이 후미권 꽤 찰 수 있는 상황인 만큼 3차권에서는 정재원의 틈새 공략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황승호 인정해야 될 것 같아요. 석현과 정하늘 활용해 나가면서 짧게 가져갈 가능성 높던 석현과 협공 가능성 매우 기대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특성급 14라운드 이번 편성 공태민이 득점에서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 들어서 공태민도 잘 나가다가 다소 좀 브레이크가 걸린 듯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악차원인 실격까지 당하다 보면서 투입이 제대로 나오지 못하면서 아쉬움을 남겼었던 공태민, 노영규는 앞장 세우죠. 공태민이 막혀 나갑니다. 박용범과 유태복이 쫓아 나서는 견주될 가능성이 상 높을 것 같습니다. 혹은 유태복이 힘을 쓰고 공태민, 박용범, 노영규 순으로 경주가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양희천이 초조부를 안고 있죠. 배수철, 박진영이 먼저 내선 잡게 된다면 노영균이나 유태복이 배수철을 상대로 넘어서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배수철도 시속감이 상당히 좋아요. 그 점 때문에 박진영이 최대한 몰고 가고 양희천이 줄 늦어뜨리게 된다면 노영균, 유태복 넘어서기
어렵죠. 박진영이 저치기 타임 잡아 나가게 된다면 금요경주처럼 양승원 잡았었던 것처럼 박진영이 짧게만 가져가게 된다면 공태민 견제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24기 졸업순위 1, 2였었던 두 선수 공태민이 아무래도 수도권 선수들과 호흡 맞춰 나가다 보니까 득을 많이 얻었긴 했습니다만 박진영의 저력도 만만치가 않아요. 전 박진영의 선정 가능성을 한번 배수철이 있기 때문에 유리할 것 같습니다. 박진영하고 공태민의 동반 입장 쪽을 경제 중심으로 가져가보자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복승을 함께 생각하는 전략이 조금 필요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박진영하고 공태민의 동반 입장 쪽 복승 중심으로 하되 배수철이 선행감만 괜찮다면 박진영 입장에서는 철저하게 짧게 가져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뭐 기껏 해봐야 공태민이 저치기보다는 직선 취입 승부 펼쳐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박진영이 또 저치기 타이밍까지 잡아 나가게 된다면 배수철과 완승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좀 공격적으로 한번 가져가 볼 수 있는 배수철도 타점 잡고 힘을 쓰면 거의 뭐 11초 때 초반 언저리 시속이 나와요. 연합 가능하다는 점에서 박진영 배수철의 동반 입상 차선책으로 한번 공격적으로 가져가보자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박진영하고 공태민의 동반 입상 기본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단 복승을 함께 생각해 둬야 된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뭐 노영균이 유태복 할인 나가면서 젖히면 노영균도 11초 때 초반 언저리 시속이 나옵니다. 공태민이 몰고 가고 박용범이 쫓아 나서는 결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요즘 들어서 박용범이 취입이 제대로 나오지 못하고 차를 못 붙이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긴 했어요. 하지만 쫓아 나설 수 있는 만큼 공태민이 저치기 나서게 된다면 박용범 쫓아 나설 수 있는 노영균의 선행감이 괜찮다면 공태민이 짧게 가져가는 작전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만큼 박진영과 공태민을 좀 양분해서 이번 편성은 노려보고 싶은 상황이란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득점은 분명 공태민이 앞서 나가고 있어요. 하지만 공태민 경주 보면 하나같이 짧은 승부 저치기 타이밍 잡아 나가서 제대로 성적을 냈었던 경주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하나같이 도움받아서 재미 봤었던 공태민이라는 점에서 아무래도 자수성가하고 있는 박진영의 선정 가능성 쪽에 좀 더 무게를 실어 달라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삼복승에서는 아무래도 공태민하고 박진영을 묶어서 공략해 나가신 전략이 기본이 되야 될 것 같습니다만 공태민이 박진영을 떨어뜨리게 된다면 박용범하고 공태민이 협공을 펼쳐 나갈 수 있다는 점에서 배당 가능성 충분히 생각해 두셔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 박진영의 동반 입상 쪽에 좀 더 무게를 실어 달라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광면 특성급 15라운드 성락송이 결승 가지 못하면서 다소 좀 아쉬움을 남기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전일은 쉽게 우승을 찾아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그러면 과연 전일 대타 출전했었던 이재림과 호흡을 맞춰 나갈 수 있느냐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조봉철이 힘을 씁니다. 성락송하고 이재림이 쫓아 나서는 여기에 유성철이 따라 나서는 겨자 될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문제는 김옥철의 선행감이 좋죠. 왕전 달고 쏘게 된다면 성락송이 넘어서다 퍼질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 말씀드리면서 요즘 성락송이 일요경주는 힘을 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직전에 차도 힘을 썼다가 김배영에게 직선에서 잡히면서 다소 좀 아쉬움을 남기는 모습을 보여줬었던 성락송 과연 김옥철과 맞대결해서 완승을 거둘 수 있느냐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래도 뭐 직선 취입은 상당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김옥철을 상대로 넘어서긴 할 것 같습니다만 글쎄요 이재린까지 불러들이기는 다소 좀 버겁습니다. 김옥철도 시속 잡으면 11초 때 후반 시속이 10초 때 후반 시속이 나옵니다. 넘어서기는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또한 복승까지 함께 생각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말씀드리면서 성락송이 내손 잡고 힘을 썼을 때 이재림 쫓아가게 된다면 노조서들 완승도 충분히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요즘 들어서 김옥철도 선행감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성락송이 김옥철을 쉽게 볼 수 있는 상대는 아닌 것 같습니다. 복승까지 넘어서면 이재림 쫓아 나설 수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정면 대결이죠. 김옥철이 넘어서게 된다면 왕전 불러들일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직선에서 취입승부 펼쳐 나갈 수 있는 이재림까지는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김옥철이 가면 왕전 김옥철이 가면 직선에서 성락송 상대 취입승부 펼쳐 나갈 수 있는 이재림까지는 기대해보자 말씀드리면서 순위대로 간다면 아무래도 성락송, 김옥철, 이재림을 묶어 나가시는 전략이 기본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만 상황에 따라서 김옥철과 왕전이 협권 펼쳐 나가게 된다면 잘만 하면 민성기도 비노조 완승으로도 충분히 삼복승은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 겸준한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락송이 분명 뭐 산전수전 다 겪은 상황이기 때문에 유리한 경기는 맞는 것 같아요. 하지만 김옥철 결코 얕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니란 점 왕전 달고 쏘면 김옥철 왕전 동반 입상 상황에 따라서 민성기도 3차권에서 깔끔하게 마무리가 될 수 있다는 점은 충분히 생각해 두셔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과면 특성급 결승 16경주입니다. 정종진이 토요 경주에서 500승을 달성했습니다. 전일 501승, 이번에 차는 502승 도전하고 있는 정종진, 대단한 기록이죠. 뭐 이런 추세라고 한다면 홍석환을 훌러덩 넘어설 수 있는 경륜 역사를 새로 쓸 수 있는 정종진, 뭐 기량만 놓고 본다면 절정의 기량 발에 나가고 있습니다. 주들어 발에 나갈 수 있는 정종진, 과연 누구와 호흡 맞춰 나갈 수가 나갈지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SS반 양승원이 있고 SS반 인천이 있고 양승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설채거, 신은섭, 안창진하고 손주영은 수성팀 선수들이죠. 과연 정종진이 어떤 선택할 것이냐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정종진 입장에서는 SS반 인천하고 양승원을 의식한 견주를 펼쳐 나갈 수밖에 없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래도 득점에서 앞서 나가고 있는 양승원, 직전 3주 전 초대박의 빌미 제공하면서 팬들의 질타를 많이 받았어요. 금요경주 때는 또 2차게 머무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만, 연이틀 컨디션 봐서는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정종진도 득점에서 앞서 나가고 있는 양승원을 배제하고 경주 펼쳐나가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전일도 인천이 양승원을 인정하는 모습을 보여줬었다는 점에서 정종진하고 양승원이 쿠미를 막해 나가는 경주로 진행될 가능성이 더 높을 것 같습니다. 정종진과 양승원의 동반 입장 쪽이 유리하고 안정감 있다 말씀드릴 수 있겠고, 큰 경주에서는 항상 인천의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 점 생각해 보게 된다면 양승원을 앞에다 뒀을 때는 인천을 적극적으로 챙겨 나가는 작전도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정종진과 인천의 동반 입장을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인천 자체가 양승원을 좀 인정할 것 같아요. 같은 SS반에다가 득점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굳이 정면 대결까지 펼쳐 나갈 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정종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부진했었던 양승원이긴 합니다만 저력 있는 선수라는 점에서 정종진 양승원의 동반 입장이 우선이라는 점, 정종진 인천의 동반 입장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순리대로 간다면 아무래도 이들 중심으로 하는 전략이 안정감 있는 상황이란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손정이 안창진의 선행활에 나가면서 힘으로 버텨내게 된다면, 잘만 하면 손정의 3차권도 충분히 노려는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손정도 최근 들어서 상당히 좋아지고 있는, 전일도 정종진 뒷자리 막혀 나갔었던 손재용인데, 금일은 안창진 활에 나가면서 힘을 쓰면 아무래도 3차권까지는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3차권에서는 손정의 선전도 충분히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양승원, 인천 중에서는 양승원과 협공 가능성 쪽에 좀 더 무게를 실어 달라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크게 정종진에게 들이댈 만한 이변을 만들 만한 선수는 없는 것 같아요. 인천 양승원 중에선 양승원과 협공 가능성 무게를 실어 달라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주면 광면 특성급은 여기까지입니다. 14하고 15가 다소 좀 까다롭게 라인 맞대결로 흘러갈 수 있기 때문에 이변 가능성은 충분히 생각해 두셔야 된다 말씀드리면서, 저희 설명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승을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